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 여러분들 선거 결과에 많이 실망하시고 울컥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의욕이 없다, 밥맛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금세 또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오고 지방선거 뒤에는 금방 또 대선이 오고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갈까, 어떻게 더 지지 기반을 다져 나갈까, 이게 중요합니다.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 됐던 곳을 보면 됩니다. 잘 됐던 곳을 보면 그래도 그것을 전국적으로 더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또 생각해내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달라도 좀 많이 달랐다. 왜? 경기도는 결집이 안 됐는데 부산 17군데 중에서 낙동강벨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부산 무려 18개 지역구 중에서 단 한 석만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PK 경남에서도 무려 16개 지역구 중에서 딱 3개만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낙동강벨트에서 총 다 합해서 사실 창원 성산구는 낙동강벨트도 아니니까 낙동강벨트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완성을 거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낙동강벨트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완성을 한 배경을 뭡니까?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결집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결집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은 이재명도 또 조국이 조금 효과는 있었지만 사실은 두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거 막판에 지원 유세 다닌 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조국도 문재인도 먹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권자들은 낙동강벨트에서 결집을 했고 반대로 이재명, 문재인, 조국은 그럴 정도로 아주 놀랄 정도로 먹히진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사전투표도 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공을 많이 들이니까 공을 많이 들이면 되는 거예요. 낙동강벨트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낙동강벨트는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완성을 할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3월 중순 이후에 조국이 등장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이러면서 어려워졌죠. 3월 초만 하더라도 김두관 낙선했죠. 김두관 의원이 아이고 낙동강벨트 민주당 전멸한대, 이재명 대표 그런 꼼수 공천, 이 비명 행사 공천, 친명 행제 공천 집어치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중순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3월 중순부터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도 올라가고 한동훈 위원장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러면서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결집을 합니다. 유권자들을 결집하게끔 만들었고 우리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는 선거 결과를 예측을 안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PK 지역은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고 반면에 국민의힘이 참 어려운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를 이렇게까지 참패를 당하면은 앞으로도 선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방선거, 대선 다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졌던 곳이 경기도예요. 근데 경기도는 무려 60개 의석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개에서 53개를 민주당이 가져갔어. 1개를 이준석이가 가져가고 6개밖에 못 챙긴 거예요. 이러면 선거 결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낙동강벨트의 그 전선을 심지어는 한강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서울은 또 달랐죠. 마포의 조정훈, 또 도봉의 김재섭,
또 동작에 나경원 다 됐단 말이에요. 더 결집을 한 거죠. 서울은 경기도보다는. 근데 경기도를 저렇게 무주공산으로 내주면 안 된다는 그 교훈을 낙동강 벨트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보수층이 결집했죠. 또 반 이재명, 반 조국, 또 반 문재인 전선까지 만들어졌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결집 효과가, 후광 효과가 뒤늦게 또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도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정말 중요한 게 경기도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서울도 물론 중요하죠. 자, 경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무려 60개 의석이나 있는데 일단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직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다음 대선이 의미가 있다. 다음 대선이 해볼 만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는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도 경기지사에 나가서 아슬아슬하게 고배를 마셨던 김은혜 의원이 이번에 또 당선이 됐어요. 자, 경기도에는 안철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또 청년 최고위원인 이준석을 따라가지 않은 김용태가 있어요. 경기도가 와르르 무너진 건 아닙니다. 게다가 당선은 됐지만 화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양문석, 김준영, 이게 뭐 국민 여론이 정말 이런 X 후보자가 어딨냐고 그랬지만 그래도 결국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좋을 거냐?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겠죠. 국민 여론을 정말 국민들의 속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심지어는 뭐 이하에 대해서는 총동문회에서 사퇴를 이야기할 정도로 김준혁 파장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건 또 다음 경기지사 선거까지도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도를 어떻게 낙동강 벨트처럼 가져오느냐. 보수층을 더 결집하게 만들고 더 경기도의 인물들을 발굴하고 다음 경기지사직에 나갈 사람들을 치열한 경쟁. 김은혜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그래서 안철수도 경기지사 선거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안철수, 김은혜 하여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총동원해서 경기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경기도의 민심을 가져오는 거.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아예 이제 여의도연구원에 2030 세대 분석 연구소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MB와 박근혜는 젊은 세대들을 엄청나게 연구했습니다. 이들의 안보관, 이들의 경제관, 이들의 이념, 이들의 사회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2030 청년 세대, 한때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으로 대선했던 효과를 봤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김재섭이나 또 젊은 의원들, 당선자, 의원이 되겠죠. 20대.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공략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 다음 선거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총선 결과 분석 배추도사 배종찬이었습니다.